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11주차 음악 연구 방법론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일단 지난번에 여러분들 과제가 있었죠. 그 과제는 세 번째 과제였고요. 이제 선행 연구들을 찾아서 그 선행 연구들은 이미 과제 1과 과제 2를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았었죠. 과제 1과 2가 각각 여러분 연구계획서를 쓰는 것이었고 또 인용 연습을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연구할 작품에 대한 그런 어떤 선행 연구를 최소 3개 정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찾지 못한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찾아라. 그리고 그것도 매우 실한 것으로 찾아라. 라고 여러분들께 당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곡에 대해서 그 곡에 어떤 연구들이 좀 있는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요약해라. 또 얼마나 요약하느냐?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라. 그래서 그 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선행 연구들을 한 3개 정도 소개하는 어떤 그런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냈었었죠. 그러니까 그 과제의 제목은 사실 선행 연구 요약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일은 그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과제가 뭐였는지 좀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검토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에 뭘 하는 건지 좀 잘 몰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 연구 계획서를 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프로그램 노트를 어느 정도 진행한 사람도 있어요. 이번 과제는 정확하게 그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아서 소개하는 거였다. 결국 지금 이야기했던 연구 계획서나 프로그램 노트라고 하는 것은 이번 과제와는 좀 성격이 맞지 않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들이 항상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그 숙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아냐고요? 일단 매주 강의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강의에서 숙제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좀 듣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그 강의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과제와 같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성적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나가는 식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Y색에다가 공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약간 혼동이 있을 때는 클라 천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카톡을 통해서 뭐가 좀 뭐가 다릅니다. 뭐 이렇게 짚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과제를 하기 전에 적어도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Y색 강의 공지의 게시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8번에 해당하는 거죠. 자,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요. 언제 제출한다.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써놨어요. 과제 3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써놨다고요.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찾았거나 앞으로 찾을 선행연구 문건 3건 또는 그 이상 5건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3건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선행연구를. 에 대해 요약하는 한 문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한다라고 하는 과제의 목표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는 어느 정도라고요? 한 문단이요. 자, 문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문장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들이 일반적으로 같은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어떤 하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장들을 한 문단으로 구성하잖아요. 영어로는 paragraph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entence들이 모여서 paragraph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3개나 4개의
문장 정도가 한 문단을 구성하고요. 좀 긴 것은 뭐 5개나 6개도 나올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한 문단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한 문단을 쓰는 것이 바로 이번 과제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선행연구의 자료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약할 자료로는요.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일단 단행본이라는 건 뭐예요? 책이요. 예를 들어서 브람스의 무슨 작품 하면 그 브람스의 뭐 음악 세계라든지 아니면 브람스의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브람스의 생애와 여인 뭐 등등 이런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단행본을 찾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사전이요. 이거는 이제 역시 그 작곡가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겠죠. 대표적으로 뭐 뉴그로브를 좀 보신다든지 영어가 되어 있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어에 너무나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 조금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읽다가 포기하더라도 처음부터 여러분들 애초에 그것을 멀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인명사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광음악사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두산백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작곡가에 대해서 잘 기술해 놓은 우리말 사전들도 여러분들 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시라고요. 작곡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정 작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작품은요, 단행본이나 사전에서, 특히 사전에서는 조금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단행본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작품에서 실제 작품들에 대해서 뭐 한 문단 정도 아니면 짧은 거는 한 2문장 정도 보통 언급을 하거든요. 그 작품이 대표적인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라는 거고요. 이제 학술 논문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전문적인 연구자가 특정 작품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요. 학위 논문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 있는데 주로 박사 논문을 참고하라고 그랬었죠. 국내 석사 학위 논문 좀 약하다고 그랬어요. 자, 학위 논문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학위 논문을 쓰는 이유가요. 여러분들과 같은 목적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연주하는 곡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석사들은요, 좀 책임감이 부족해서 석사학위 논문은 좀 약하다고요. 그런데 연주자 논문이라 해도 박사학위 논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학위를 잘 안 주니까요. 따라서 학위 논문, 어떤 특정 곡에 대한 학위 논문 봐라. 그 다음에 신문 기사, 가끔씩 신문 기사에도 그 곡의 초연과 관련해서는 작곡가의 어떤 프로그램 노트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작곡가가 뭐 어떠한 의도에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물론 그럴 경우 신문 기사는 그 곡이 과거의 곡이라면 상당히 오래된 신문 기사일 확률이 높고 또 영어나 독일어와 같은 외국어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역시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이 벌써 5개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3개만 찾았어도 벌써 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행본 하나 찾고 사전 하나 찾고 학술 논문이나 학위 논문 중에 하나씩만 찾아도 벌써 3개 되잖아요. 자, 이것에 준하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없는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사례인 거예요. 인터넷 블로그나 인터넷 글 이것들은요. 이제 애호가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써놓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믿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블로그 같은 경우는 꽤 전문가들도 쓰고 그런데 문제는 출처를 잘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터넷 블로그 누가 어디에서 더 전문적인 것들을 퍼와서 사용을 했는데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거기다가 놔둬서 그것을 인용한 여러분들이 그게 그냥 그 인터넷 블로그인 줄 알고 가져왔더니 결국은 뉴그로브에 있는 내용이더라.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단행본, 사전, 그리고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찾아줘도 이번 연구를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제의 분량은 300자 이내 넓게 줬죠. 여러분 300자 이내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A4 용지로 180% 줄간격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보통 한 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 많이 써서는 한 페이지 정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문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문단이 A4 한 페이지 되게 길죠. 그러니까 이건 최대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세네 문장으로 구성된 한 단락이라고 하면 보통 A4 용지를 세 단계, 그 3등분 했을 때 그 위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걸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5줄 정도? 뭐 이렇게 쓰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거예요. 분량이 많지 않아요. 많은 분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100자 안팎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왜 그럼 이렇게 길지 않은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내주었느냐? 자, 그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의 과제의 목적은 긴 걸 쓰는 게 아니라 짧은 걸 쓰되 한 문장 한 문장의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그 문장 간에 의미상의 매끄러운 흐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챙겼었던 여러분들의 과제는 사실 정말 몇 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좀 잘 몰랐었던 과제들도 꽤 많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문장의 완성도, 그리고 문장 간의 의미상의 매끄러운 흐름, 이것들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은 좀 찾기가 어려웠다 해서 좀 아쉬웠죠. 여러분, 여담을 하나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 전문적으로 음악학, 음악이론의 분야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글을 쓰는 작업으로 선생님은 25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마 계속 이렇게 글을 쓴 것으로는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마 거의 매일같이 뭔가를 썼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러한 숙련된 저로서도 문장 하나하나를 여러 차례 읽고 다듬어요, 여러분. 한 번에 쓱 쓰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다시 그걸 돌아와서 다듬고 다듬고 또 더 큰 맥락에다 놓고 다듬고 다시 고치고 이런 작업을 정말 많이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25년을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1년도 안 됐을걸요? 여태까지 어떤 진지한 글쓰기를 해본 것을 다 합쳐도 여러분들 1년이 될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학기 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연주자고 여러분들의 실기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거기에 전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쓰기에 훈련이 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 정말 완성도 있게 쓰란 말이에요. 자, 4줄, 5줄 쓴다. 아유, 그건 뭐 한 시간, 1시간이 뭐냐, 30분이면 쓰지.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한 단락을 쓰면 보통 3시간 정도 걸려요. 느끼세요, 여러분? 그렇게 문장을 다듬는다고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과제 3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제의 목적은 대학원 수준에서 석사 과정을 밟는 소위 아카데믹 연주자인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이 연주하는 작품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를 갖게 하고 그 연구의 방법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과제의 목적은 연구의 방법을 직접 경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경험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호응이 됐죠? 자, 그 경험하는 건 누구예요? 그죠? 여러분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들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아카데믹 연주자예요.
아카데믹 연주자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학구적인 연주자죠. 그럼 어떨 때 학구적인 거예요? 자신이 연주하는 곡에 대해서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 여기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는 내가 실기적인 측면에서 여기를 더 잘 불러야지 라는 측면의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 곡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앞서 누군가 연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실기의 측면에서 뭔가 이야기한 어떤 연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이 작품의 유래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연구는 또 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연주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모차르트의 어느 작품을 연주를 한다. 그러면 모차르트의 그 작품에 대해서 잘 알으란 말이에요. 그쵸?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종용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은 대학원 수준의 석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카데믹 연주자가 되어라. 그리고 아카데믹 연주가 되어서 그 연주자이면서 동시에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을 익히고 실제 해봐라 라는 거죠. 따라서 읽어보죠. 자신이 연주하는 또는 관심이 있는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고, 그쵸? 어떻게 찾아요? 이 수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일단 우리 학교 학술 검색을 통해서 찾고, 리스를 통해서 찾고, 구글 리서치를 통해서 찾고, DBPR을 통해서 찾고, 다양한 리서치 엔진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카데미아, 우리 학교에 없고 대학원에 없으면 여러분들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하지만 물론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찾는 사람들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른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카데미, 유니버시티에 들어와 갖고 이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검색 엔진 어디다 넣어서 찾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다양한 검색어를 넣어서 작곡가 이름, 여러분들 그 특정 작품 이름 뭐 등등을 넣어서요. 그러면 찾았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읽고 요약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인용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과정으로 인용하여서 자신의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는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선행 연구 찾는 거. 이건 이미 이전에 했었어야 되고요. 아직 못 찾은 사람은 이 과제를 통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이 과제에서 했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찾은 선행용으로 읽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페이지가 200페이지나 돼요. 다 못 읽죠. 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읽어야겠죠? 그럼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논문인 경우에는 초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행본인 경우는요. 앞에 서론과 머릿말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을 찾아가면서 읽으라고요. 그러면서 밑줄도 긋고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어떻구나 라는 걸 소위 요약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약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도 여기 그대로 있어 라고 했을 때는 그걸 갖다 인용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간접 인용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생각을 요약한다는 건 그 생각을 갖고 와서 내 말로 이렇게 recapitulate, 다시 말해서 내 말로 바꿔서 말하는 셈이 되니까요. 이때 너무 똑같아서 소위 말해서 표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미 여러 차례 했었죠. 그래서 결국 적절한 과정을 이용해서 인용해라. 그리고 자신의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아라.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노트를 쓰거나 했었을 때 우리가 아카데믹한 프로그램 노트를 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요. 그 작품에 대해선 이러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프로그램 노트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따로 떼내서 해보는 것이 바로 이번 과제였단 말이죠. 자, 과제는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번 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쵸? 앞에서 밝혔듯이 자, 여러분들은 컨서바토리가 아닌 유니버시티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컨서바토리는 여러분들 음악원이라고 하잖아요. 음악 전문학교. 유니버시티는요. 종합대학이잖아요. 종합대학은 여러분 음악원이랑 다르게 뭘 제시할까요? 여러분들이 실기 중심의 그런 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뭐를 제시하고 있냐면 바로 아카데믹한 능력, 다시 말해서 종합적인 학습 능력을 갖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세 컨설바토리가 아니라 뭐예요? 연세 유니버시티에 재학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연주로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선생님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맛보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결국 맛보는 것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차라리 그러면 정말 내가 여기 왜 이런 걸 내가 이거 하러 다녀? 나는 연주하러 왔는데 라는 반발도 가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유니버시티에 있는 여러분들로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맛보는 정도는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대학원 본부도 이것을 믿기 때문에 프로그램 노트와 졸업 연주 이 두 개를 가지고 졸업 논문 대체를 승인해 준 겁니다. 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대략 한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뭐를 썼어야 됐냐면요. 졸업 논문을 썼어야 됐어요. 자, 졸업 논문을 쓰는 게 더 쉽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배들은 다 쉽게 졸업했다고요?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앤 거예요. 자, 졸업 논문을 쓰려면 어느 정도 서식과 방법을 익혀서 그래도 졸업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을 써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열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어느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그것들을 지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졸업 연주가 여러분들에게는 연주가 중요한 어떤 결과물이니까. 해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놨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노트와 졸업 연주 두 가지를 가지고 졸업 논문을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았어요. 따라서 선행 연구를 찾고 요약하고 적절히 인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윤문하고 윤문한다는 것은 문장을 윤기 있게 만든다, 매끄럽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숙제, 자, 여러분들 처음에 숙제 1 제출했었죠? 그리고 숙제 1에서 여러분들이 하도 좀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숙제 2랑 같이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숙제 1, 2 제출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론 내용상의 문제도 여럿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주어 수로가 호응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라고 묻는 거 정말 너무나도 많았죠. 띄어쓰기 틀리고 맞춤법 틀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비문이 나오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번 과제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했었어요. 점수가 곤두박질 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번 과제는 정말 글다운 글을 제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었죠. 하지만 믿는 도끼에 곰팡이가 쓸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어 수로 호응 안 되고 띄어쓰기 틀리고 맞춤법 틀리고 이번엔 또 포맷조차도 제대로 안 해서 폰트의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단락 구성 이런 것들도 안 된 채 낸 학생들도 좀 있었어요. 좀 안타깝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제시를 했어요. 물론 좀 며칠 지나서였지만요. 자, 그래서 이 샘플은 이와 같이 쓰라라는 거였었죠. 하지만 이 샘플을 제시한 이유는 사실 뭐 요거보다도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참고한 자료를 이렇게 PDF 형태로 그러니까 첨부해라 라는 의미에서의 샘플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글에서의 샘플이라기보다는. 하지만 글에서의 샘플도 예를 들어서 뭐 정우는 해서 쭉 블라블라블라블라, 김민남은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행 연구에 대해서 요약해라 라는 의미에서는 요것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마도 여기에 있는 각주 포맷이 여러분들을 좀 혼동스럽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APA 스타일, 즉 각주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번 과제 3에 각주를 어느 순간부터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왜 무슨 일이지? 라고 해서 다 이제 채점을 하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의 문제점들이 여기 좀 있더라.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주를 쓰는 것으로 혼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는 APA를 쓰는 겁니다. APA는 각주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각주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건 무슨 스타일이다? 시카고 매누얼이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제출 방식이었다니까요. 뒤에 해당 부분 앞에 이 학생이 본문에서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요약했는지 보려고요. 여러분들 그냥 요약했다고 해놓으면 선생님이 그걸 제대로 요약했는지 하려면 그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본 자료를 뒤에다 딱 붙여달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요약하고 제대로 인용했는지 검토하겠다 이거죠. 이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안 한 학생들이 약 한 3,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점수를 높게 드릴 수가 없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다.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예,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